여보, 깜짝 파티야. 금요일 밤 10시 옆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태우는 눈앞에 선 아내 서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옆에는 이웃집 남편 준혁이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잠옷 차림의 수진이 얼어붙어 있었죠. 친정 간다던 아내가 옆집에 있었고 서울에서 혼자 산다던 남자에게는 부산에 본처가 있었습니다. 두 피의 배우자가 함께 준비한 완벽한 복수, 그 시작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아, 뭐 필요한 거 없어? 화요일 저녁 7시 이준혁은 소파에 앉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침실에서 캐리어에 옷을 챙기고 있었죠.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3일간 간병을 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다 챙겼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텔레비전을 켰죠. 30분 후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온 수진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친정 갈 때는 편한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있었죠. 그럼 다녀올게요. 목요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준혁은 현관까지 따라 나가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준혁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죠.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야구 중계를 봤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갈 무렵 준혁은 침실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를 닫고 침대에 누웠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죠. 준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죠.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준혁은 벽에서 귀를 떼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죠. 친정에 갔는데 옆집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다시 일어나 벽에 귀를 댔습니다. 여전히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옆집은 2802호였습니다. 3개월 전 30대 남자가 혼자 이사 왔다고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죠. 키가 크고 옷을 잘 입는 남자였습니다. 인사를 하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2802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죠. 준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죠. 그 목소리는 아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죠.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었지만 준혁은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준혁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친정에 갔다고 했는데 옆집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앱을 켰습니다. 입주민은 복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준혁은 27층 복도 카메라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검색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2801호가 아닌 28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2802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아내가 친정이 아닌 옆집으로 갔습니다. 옆집에는 혼자 사는 30대 남자가 살았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눈을 감았죠. 알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준혁은 씻지도 않고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서 오늘 반차 써도 될까요? 상사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전 8시, 평소라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준혁은 옆집 쪽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죠. 준혁은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전 10시 옆집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샤워가 끝났죠. 준혁은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전 11시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자기 집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복도를 봤죠. 2802호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준혁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2802호 현관문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준혁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를 찾았죠. 여러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가장 작고 배터리가 오래 가는 제품 2개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당일 배송으로 주문했습니다. 오후 2시 옆집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죠. 분명 아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벽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배고파요. 뭐 시켜 먹을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죠. 25년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 4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2개였습니다. 준혁은 상자를 뜯어 제품을 확인했죠. 동전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습니다. 설명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밤 11시 준혁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2802호 현관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죠. 준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키가 185cm쯤 되어 보였습니다. 준혁은 비상계단 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죠.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2802호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나와 2802호 앞으로 갔죠. 현관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내일 몇 시에 나갈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10시쯤? 회사 가야 해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핸드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현관문에 핸드폰을 대고 녹음을 시작했죠. 그럼 저도 10시에 나갈게요. 준혁이 낮에 집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준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죠. 녹음을 멈추고 준혁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대학 시절 만나 연애 3년, 결혼 22년째였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들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죠.
준혁은 파일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죠. 옆집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혁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7층 2802로 사는 이준혁인데요. 옆집 2802호랑 층간소음 문제로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관리 사무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2802호 입주자분이시죠. 강태윤 씨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라 층간소음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강태윤. 준혁은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인터넷에 강태윤을 검색했습니다. 수입차 딜러 회사 대표로 나왔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대표 인사말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본 그 남자가 맞았죠. 그런데 사진 아래 설명에 이상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혁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하단에 작은 사진이 하나 더 있었죠. 강태윤이 여자와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태윤은 기혼자였습니다. 본처와 아들이 있었죠. 준혁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준혁은 회사 홈페이지를 더 살펴봤습니다. 본사는 서울이었지만 지점이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강태윤의 본처를 찾기 시작했죠. SNS를 검색했습니다. 1시간 넘게 검색한 끝에 찾아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강태윤의 아내로 보이는 계정이 있었습니다. 프로필에 부산 토박이 카페직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을 확인하니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이름은 서영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영의 계정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강태윤과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영 혼자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죠. 댓글에 남편은 서울에서 사업 바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제 알았습니다. 강태윤은 부산의 본처와 아들을 두고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며 준혁의 아내 수진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죠. 아내는 여전히 친정에 간 척하며 옆집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강태윤의 본처 서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혼자 복수하는 것보다 두 피해자가 함께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죠. 준혁은 서영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DM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분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준혁은 신중하게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남편분 강태윤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가능하실까요? 메시지로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10분 후 서영에게서 전화번호가 왔습니다. 준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 씨.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서영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남편분이 저희 아파트 옆집에 혼자 살고 계시죠? 네, 맞아요. 서울에서 사업 때문에 혼자 지내고 있어요.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영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꽉 쥐었죠.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친정 간다며 집을 나갔는데 옆집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에요. 서영은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서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에 제 카페로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꼭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했죠. 토요일 아침 준혁은 KTX를 탔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준혁은 생각에 잠겼죠. 2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1시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서영의 카페는 해변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죠. 작지만 깔끔한 카페였습니다. 준혁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 씨시죠? 서영이 카운터에서 나와 준혁을 맞았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영 씨 만나 뵙게 되어 좋지는 않지만 인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준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을 보여줬죠.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2802호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영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준혁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강태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자기야, 내일 몇 시에 나갈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10시쯤? 회사 가야 해서. 강태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밀어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죠.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일주일 전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요즘 이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부산에 내려오던 사람이 석 달째 안 내려왔어요. 사업이 바쁘다고만 했죠. 준혁은 서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에 한 번 바람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용서했어요. 아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서영이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한 명보다 두 명이 더 강하니까요. 동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급습해야 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부족해요. 4명이 직접 마주해야 해요. 준혁은 서영의 결연한 표정을 봤습니다.
이 여자는 강했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제가 서울로 올라갈게요. 좋습니다. 금요일 밤 10시로 하죠. 두 사람은 2시간 동안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준혁은 아내에게 야근한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은 KTX로 서울에 올라와 준혁과 아파트 1층에서 만나기로 했죠. 카페를 나서며 서영이 말했습니다. 남편 재산 절반이 제 친정 돈이에요. 카페 차린 것도 친정 돈이고요. 이번에 제대로 받아낼 겁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제 명의고 위자료도 받을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금요일에 봬요. 네, 그때 봅시다. 준혁은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목요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죠. 아직 하루가 남았습니다. 준혁은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죠. 22년을 함께 산 흔적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옷장을 닫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혁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수진이 돌아왔죠. 어머, 다녀왔어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셨어? 준혁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진은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준혁은 속이 뒤틀렸지만 표정을 감췄죠. 금요일 아침 준혁은 출근하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늦게 들어올게. 수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늦게요? 11시쯤? 프로젝트 마감이라 좀 늦을 것 같아.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수진은 밝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그 얼굴을 똑바로 봤죠. 금요일 저녁 6시 준혁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 씨, 저 지금 회사 나왔어요. 몇 시쯤 도착하세요? 8시쯤 서울역 도착할 거예요. 거기서 만날까요? 아니요, 제가 아파트 1층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서울역에서 우리 아파트까지 택시로 30분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8시 30분쯤 봬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며 억지로 삼켰죠. 오후 8시 20분, 준혁은 아파트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영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로비 문이 열리며 서영이 들어왔죠. 검은색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든 서영은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이준혁 씨. 준비됐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죠.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27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로 나와 2802호 쪽으로 걸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죠. 오후 8시 35분이었습니다. 아직 이르네요. 10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럼 어디서 기다릴까요? 준혁은 비상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기다리죠.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넘게 두 사람은 비상계단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바람 피웠을 때는 제가 울기만 했어요. 화도 못 내고 그냥 참았죠. 아들 때문이었어요. 준혁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 준혁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앱으로 복도 CCTV를 봤습니다.
수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왔어요.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 문틈으로 복도를 봤습니다. 수진이 2802호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윤이 나와 수진을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분만 기다려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후 10시 정각 두 사람은 비상계단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2802호 앞에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죠.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죠. 강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윤은 준혁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준혁 옆에 선 여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깜짝 파티야? 서영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나왔죠. 누구세요? 수진은 남편 준혁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준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명은 현관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죠. 준혁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강태윤과 수진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서영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영도 핸드폰을 꺼냈죠.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증거 확보하는 거야. 법정에서 쓸 거니까. 준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윤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요.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은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제 서울 올라왔어요? 서영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이건 오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태윤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지금 뭘 본 건데? 다른 여자랑 집에서 단둘이 있는 게 오해예요? 서영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도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이건 제가 잠깐 정신을 놓친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잠깐? 친정 간다고 거짓말하고 옆집 남자 집에서 사흘을 보낸 게 잠깐이야?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이 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당신이 바람 피웠을 때 내가 용서했잖아요. 아들 때문에 참았어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이래요? 이번에는 절대 안 넘어가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죠. 준혁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달쯤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달.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벌써 변호사랑 상담 끝났어요. 서영은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해. 이혼까지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서영은 단호했습니다. 준혁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위자료랑 재산 분할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늦었어. 이미 끝났어.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서영도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연락드릴게요. 서영은 태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2802호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법적으로 제대로 마무리해야 해요. 동의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준혁은 옆집 2801호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섰죠. 22년 결혼 생활이 오늘 밤 끝났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준혁은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죠. 4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가 준혁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변호사는 친절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준비한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 복도 촬영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금요일 밤 4명이 마주한 현장 사진까지 모두 제출했죠. 변호사는 30분 동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재판 없이 합의도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22년이고 배우자의 명백한 부정행위니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집은 제 명의인데요. 그럼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재산 분할 요구에도 비율을 낮출 수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에서 올라온 서영도 서초동 법률사무소에 있었습니다. 50대 남성 변호사가 서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과거에도 외도 전력이 있고 이번이 재범이군요. 게다가 사업 자금 절반이 부인 친정 돈이라고요? 네, 맞아요. 증빙 서류 다 있어요. 서영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에서 6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4천만 원 이상 청구 가능하고요. 정말요? 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유리합니다. 곧바로 진행하시죠.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준혁의 변호사가 수진 측에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안내문이었습니다. 수진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했죠. 목요일 서영의 변호사도 태훈 측에 같은 내용을 발송했습니다. 태훈도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4명의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중립법률사무소에 모였습니다. 사자 합의 자리였습니다. 큰 회의실에 4명이 마주 앉았죠. 준혁과 서영은 한쪽에, 수진과 태훈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위자료 4천만 원과 부동산 명의 유지를 요구합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2천만 원이 적정합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준혁의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서영의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위자료 4천만 원과 사업장 지분 60%를 요구합니다. 태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업장 지분 60%는 불가능합니다. 최대 40%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업 자금 절반이 부인 친정 돈입니다. 증빙 서류 있습니다. 서영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훈의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2시간 동안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준혁은 수진에게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고 집은 준혁 명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했죠. 서영은 태훈에게서 위자료 4천만 원과 사업장 지분 55%를 받았습니다. 태훈은 사업을 계속하려면 서영에게 매달 배당금을 지급해야 했죠. 합의서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준혁과 서영은 표정 변화 없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서영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준혁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부서 평가에서 최우수 팀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장 승진 후보에 올랐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즐겼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 거죠. 3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준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서 한 여자가 올라탔습니다. 서영이었죠. 서영 씨? 준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준혁 씨? 여기 사세요? 서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 여기 살아요. 서영 씨는요? 저도 여기 이사 왔어요. 1동 12층이요. 정말요? 언제 이사 오셨어요? 지난주에요. 부산 카페 정리하고 서울 본사 근무하게 됐거든요. 두 사람은 27층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웃이네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1층에 카페 있잖아요. 좋아요. 지금 가시죠. 두 사람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냥저냥 지내요. 부산 카페는 제 동생한테 맡기고 저는 서울 본사에서 경영 관리 업무 맡게 됐어요. 잘 됐네요. 준혁 씨는요? 부장 승진 앞두고 있어요. 다음 달 인사 발표 나면 확정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됐네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근황, 아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눴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준혁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영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좋네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팀을 맡게 됐죠. 업무는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등산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영과 마주쳤죠. 준혁 씨. 등산 다녀오셨어요? 네, 북한산 다녀왔어요. 서영 씨는요? 저는 마트 다녀왔어요. 서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짐 많으시네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저 여기서 내려요. 준혁 씨, 저기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제가 요리 좀 했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혼자 먹기 아깝거든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준혁은 서영을 따라 12층으로 내렸습니다.
서영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앉아 계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서영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죠.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우와,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준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같이 먹으니 좋네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준혁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죠. 서영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카페 하면서 음식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드님은 잘 지내요? 네, 부산에서 할머니랑 잘 지내요. 방학 때 서울로 올라온대요. 그럼 다행이네요. 준혁 씨는 따님 있으시죠? 연락하세요. 네, 가끔 통화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옮겨 앉았습니다. 서영이 커피를 내왔죠. 준혁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영 씨도요. 혼자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저도 같은 경험이에요. 처음엔 배신감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한 거죠.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네요.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준혁 씨, 다음 주 토요일에 등산 같이 가도 될까요? 저도 운동 좀 하고 싶어서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같이 가요. 북한산 코스 괜찮으세요? 좋아요. 처음이니까 쉬운 코스로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준혁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네요. 이제 올라가야겠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봬요. 네, 기대할게요. 준혁은 서영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7층으로 올라가며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다음 주 토요일 준혁과 서영은 함께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서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면 머리가 맑아져요. 등산로를 따라 1시간쯤 올랐을 때 정상이 보였습니다. 우와, 거의 다 왔네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서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같이 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저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뭐든지요. 다시 연애할 생각 있으세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서영 씨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죠.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서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하산하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죠. 산을 내려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감자전과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서영이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가요. 네, 꼭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후로 준혁과 서영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갔고 평일 저녁에는 가끔 함께 저녁을 먹었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이해했고 그 이해가 신뢰로 변해갔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혁은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왜요? 한강공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2시 어때요? 좋아요. 1층에서 만나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1시간쯤 자전거를 타고 나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말 기분 좋네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 보내네요. 준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이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준혁 씨, 저한테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요.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서영 씨 덕분에 많이 회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서영은 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뭘요? 우리.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 동안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천천히요. 준혁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도 준혁의 손을 꽉 쥐었죠. 한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배신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한 거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혁과 서영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는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준혁은 부장으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죠. 서영도 서울 본사에서 경영 관리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부산 카페도 안정적으로 운영됐죠.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서영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스크린을 보고 있었죠. 영화가 끝나고 서영이 준혁에게 기대었습니다. 준혁 씨, 저 다음 달에 부산 내려가야 해요. 아들 생일이거든요. 그래요? 며칠 내려가세요? 3박 4일 정도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준혁이 서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같이 갈래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은데. 준혁 씨가 부담스러우시면 안 가도 돼요.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아드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요? 서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감사해요. 서영은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달 금요일 준혁과 서영은 함께 KTX를 탔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30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떨리시죠? 서영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아드님이 저를 좋아할까요? 우리 아들 착해요. 걱정 마세요.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의 어머니와 아들 민준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민준아, 인사해. 이준혁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민준아. 만나서 반가워. 준혁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서영의 어머니도 준혁을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준혁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사람은 차를 타고 서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영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학교 생활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저 축구 좋아해요. 그래? 아저씨도 학창 시절에 축구 많이 했는데. 정말요? 그럼 같이 축구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가 준혁에게 자기 방을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제 방 보실래요? 그래, 보여줘. 민준이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죠. 민준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네, 중학교 가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대단하다. 꿈이 뭐야?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 꼭 이루길 바랄게. 준혁은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밤 10시 민준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혁과 서영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정말 착하네요. 그렇죠? 저희 아들 자랑이에요. 서영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잘 키우셨어요.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보람 있어요. 앞으로는 혼자 아니에요. 준혁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은 준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준혁과 민준이는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근처 운동장에서 공을 찼죠. 민준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아저씨, 슈팅 한번 해보세요. 좋아. 준혁은 공을 찼습니다. 골대에 정확히 들어갔죠. 우와, 대단해요. 민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1시간 넘게 둘은 축구를 했습니다. 운동장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민준아, 아저씨 물어봐도 돼? 네, 뭐든지요. 아저씨가 엄마랑 사귀는 거 어때? 민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요즘 많이 웃으세요. 예전엔 자주 울었는데. 그랬구나. 앞으로 엄마 더 많이 웃게 해줄게. 감사해요, 아저씨.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요일은 민준이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하고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후 불어 껐죠. 민준아, 무슨 소원 빌었어? 서영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민준이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준혁은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거 생일 선물이야. 우와, 뭐예요? 민준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축구화와 축구공이 들어있었죠. 우와, 감사합니다. 제가 갖고 싶던 거예요. 잘 쓰길 바랄게.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민준이는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준혁도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월요일 오후 준혁과 서영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KTX 안에서 서영이 준혁에게 기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준혁 씨 정말 좋아해요. 저도 민준이 정말 좋아요. 착하고 똑똑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걱정 마세요. 준혁은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 씨, 저희 천천히 가는 거 맞죠? 당연하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과 서영의 관계는 단단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지만 매일 같이 만났죠. 준혁은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큰 책임을 맡게 됐죠. 서영도 본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준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준혁과 서영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느 토요일 저녁 준혁과 서영은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죠. 서영 씨, 저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뭐든지요. 우리 결혼할까요? 서영은 포크를 놓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데요? 1년 넘게 사귀었잖아요. 저는 확신이 서요. 서영 씨랑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어요. 서영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준혁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제 청혼 받아주시겠어요? 네, 받을게요.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서영 씨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지난주에요. 오늘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용기 내봤어요. 준혁은 반지를 꺼내 서영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예쁘네요. 서영이 감탄하며 손을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한테 어울려요. 감사해요, 준혁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민준이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엄마, 준혁 아저씨 축하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서영이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준혁의 딸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딸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고마워, 딸.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준혁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죠.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했습니다. 서영아, 행복해? 준혁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우리 둘 다 힘든 시간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서영은 준혁의 팔을 껴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7층 아파트를 떠나 강남의 새 아파트로 옮겼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여름 방학에 서울로 올라와 함께 지냈습니다. 세 사람은 가족이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혁이 만든 계란 프라이와 서영이 만든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죠. 우와, 맛있겠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많이 먹어. 서영이 밥을 떠서 민준이에게 줬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더 소중한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배신이 아닌 신뢰로, 거짓이 아닌 진실로 만들어가는 관계였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행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영과 민준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영이 준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됐습니다. 준혁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친정 간다며 옆집으로 간 아내. 그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복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준혁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